순경음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입술로 내는 특별한 소리를 적기 위해 만들어진 옛 한글 글자로 역사적 문자입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사용된 순경음은 입술을 가볍게 붙였다 떼면서 내는 소리로 시간이 지나면서 발음이 사라져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에 지금은 사라진 글자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그 글자 하나가 600년이 지난 오늘날 전 세계 언어학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믿으시겠습니까? 독일의 한 언어학자가 서울의 낡은 고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 한 권. 그 안에는 우리가 잊고 지냈던 한글의 숨겨진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그 비밀이 사실이라면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문자를 넘어 세상 모든 언어를 담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문자 체계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세종대왕의 600년 된 꿈을 다시 세상으로 끌어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로 응원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 감동 실화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의 일입니다. 독일에서 온 한 언어학자가 서울 종로의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빗물이 반들거렸습니다. 그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이 골목을 걸었습니다. 낡은 서점들 사이 어딘가에 늘 무언가가 숨어 있었으니까요. 헬무트 슈미트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동아시아 언어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아시아 문자를 연구한 지 27해가 지났고 그 세월 동안 수십 개의 언어를 들여다봤지만 아직도 이 골목을 걸을 때면 설렘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 먼지 쌓인 책들. 그 속에 가끔 상상도 못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사동 끝자락에 한림서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간판은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고 문을 열자마자 먼지와 묵은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천장까지 쌓인 책더미 사이로 사람 하나 간신히 지나갈 통로만 남아 있었죠. 주인 할아버지는 두꺼운 돋보기를 쓰고 무언가를 읽고 계셨습니다. 슈미트 교수가 들어와도 눈길 하나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조용히 책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구석진 선반 맨 아래 칸에서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는 너덜너덜했고 실로 묶인 부분은 곳곳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복각본 경성제국대학 인문학부 1943년. 책을 집어드니 먼지가 폴폴 날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희미해진 활자들. 세종대왕이 직접 쓰신 서문이 한자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페이지쯤 넘겼을 때였습니다. 슈미트 교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자음을 설명하는 부분에 이상한 글자가 있었습니다. 비읍과 비슷하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자세히 보니 비읍에 작은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설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순경음 비읍 입술을 가볍게 스치듯 나는 소리. 언어학자로서의 직감이 발동했습니다. 이건 영어의 F 발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00년 전에 이런 개념이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계속 읽었습니다. 미음과 비슷하지만 다른 글자도 있었습니다. 순경음. 미음 입술을 살짝 떨며 내는 소리 이건 V 발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책 얼마입니까? 그제야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고 그리고 희미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그 책을 찾는 사람이 있을 줄이야 30년 동안 아무도 안 가져갔는데.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해방 직후 어느 일본인 교수가 급히 팔고 간 것이라 했습니다. 경성제국대학 도서관 장서였던 것 같은데 정확한 내력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슈미트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단돈 3만 원이라는 책값을 치렀습니다. 인류 언어학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자료가 커피 10잔 값도 안 되는 가격에 그의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내내 그는 책을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을까봐 겉옷으로 2번이나 감쌌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하자마자 책상 위에 책을 펼쳐 한 글자 한 글자 사진을 찍고 노트에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됐을 때 이것은 단순한 고문서가 아니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 때 이미 세계 모든 언어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독일어의 움라우트, 프랑스어의 비음, 영어의 마찰음까지 현대 한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소리를 600년 전 세종대왕은 이미 글자로 만들어 두셨던 것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슈미트 교수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유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유산의 절반을 600년 동안이나 잊고 살았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슈미트 교수는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를 찾아갔습니다. 가을 단풍이 인문대학 건물을 물들이고 있었고 학생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언어학과 복도를 걷다가 그는 한 연구실 문패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국어의문론 연구실 윤아림 연구원. 한국고문자학회에서 순경음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자 안에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연구원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훈민정음 관련 서적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슈미트 교수가 어제 발견한 책을 내밀었을 때 윤아림 연구원은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책 정말 귀한 자료입니다. 그녀가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될 당시 세종대왕은 단순히 28자만 만드신 게 아니라 더 많은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순경음, 비읍, 순경음, 미음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었고 이 글자들은 실제로 조선 초기 문헌에 등장합니다. 용비어천과 월인천 강지곡 같은 작품들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16세기를 지나면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17세기에는 거의 쓰이지 않게 됐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윤아림 연구원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에게는 필요가 없었고 조선은 중국, 일본과만 교류했고 서양 언어와 접촉할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 F나 V 같은 발음을 표기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슈미트 교수는 다른 관점을 꺼냈습니다. 세종대왕이 정말 당시 한국어만을 위해 한글을 만드셨을까요? 어려운 소리라고 그 꿈을 포기하신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 질문에 윤아림 연구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는데 세종실록과 훈민정음 해례본을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자료 안에는 충격적인 기록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기 전 수년 동안 중국의 의문학 서적은 물론 산스크리트어, 몽골어, 심지어 아랍 문자까지 연구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세종 25년의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종대왕이 신하들에게 하신 말씀이 담겨 있었는데 현대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말소리뿐 아니라 천하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자 한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천하의 모든 소리 단 한 나라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도구를 처음부터 구상하셨던 것입니다. 그날 그들은 6시간 동안 연구실을 떠나지 않았고 세종대왕의 원래 구상은 무엇이었을까? 왜 이 보물 같은 글자들이 사라졌을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되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저녁 무렵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세종대왕의 진짜 의도는 한글을 세계의 문자로 만드는 것이었다고. 그리고 600년이 지난 지금이야말로 그 꿈을 실현할 때라고. 독일로 돌아온 슈미트 교수는 본격적인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했고 실제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2024년 1월 그는 서울의 한 어학원과 협력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6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A그룹은 기존 한글만으로 B그룹은 순경음을 포함한 확장. 한글로 영어 발음을 표기하며 학습하도록 했습니다. 첫 수업 시간 슈미트 교수는 칠판에 커피라는 단어를 적고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걸 한글로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모든 학생이 커피라고 적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70년 넘게 그렇게 써왔으니까요. 여러분 커피의 첫 소리는 키읔이 아니고 피읍도 아닙니다. 정확히는 F 소리입니다. 학생들에게 입모양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F는 윗니가 아랫입술에 살짝 닿으며 나는 마찰음입니다. 한국어의 키나 피읍과는 완전히 다른 소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글로는 이 차이를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B그룹 학생들에게 순경음 비읍을 가르쳤습니다. 비읍에 작은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인 이 글자가 F 발음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커피를 다시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처음엔 학생들이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B그룹 학생들의 F 발음이 눈에 띄게 정확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파일과 파일의 차이, 베리와 베리의 차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경음 미음을 배운 학생들은 V 발음을 정확히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원어민 교수 3명이 블라인드 테스트로 평가한 결과가 나왔는데 B그룹의 발음 정확도가 평균 78% 향상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인이 어려워하는 FV 더치 같은 자음에서 현저한 차이가 났습니다. B그룹의 한 학생이 슈미트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야 영어 발음이 이해가 돼요. 왜 외국인들이 제 발음을 못 알아듣는지 알겠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카피를 커피로 페이스북을 페이스북으로 읽으며 스스로를 속여왔던 것입니다. F와 피읍이 다른 소리라는 걸 알면서도 한글로 구분할 수 없으니 그냥 비슷하게 뭉뚱그려 온 것이었습니다. 실험은 영어에만 그치지 않았고 프랑스어의 비음, 독일어의 움라우트, 스페인어의 구개음, 중국어의 성조까지 순경음과 추가 부호를 활용하면 이 모든 것을 한글로 정확히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장 교수는 연구를 보고 한글의 순경음 체계를 활용하면 중국어의 복잡한 발음도 정확히 표기할 수 있다. 이는 언어 교육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반응이 왔습니다. MIT 언어학과 스미스 교수가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순경음을 포함한 한글 체계를 분석한 후 그가 내린 평가는 국제음성기호 IPA보다 더 직관적이고 체계적일 수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국제음성기호는 세계 모든 언어의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 만든 기호 체계입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읽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한글은 직관적이고 배우기 쉽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미 6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신 것일까요? 언젠가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수많은 언어가 뒤섞이는 시대가 올 것을 예견하신 것일까요? 슈미트 교수는 실험 결과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글자 몇 개가 아니라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완벽한 도구를 600년 동안 방치해온 것이었습니다. 2024년 3월 유나림 연구원과 슈미트 교수는 첫 번째 공동 논문으로 제목은 순경음 복원을 통한 한글의 국제 음성 표기 체계 구축이라는 6달간의 연구와 실험 결과를 담은 52페이지 분량을 적었습니다. 한국어학회 춘계 학술대회에 발표를 신청했는데 심사를 통과하고 4월 발표 일정까지 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설렜습니다. 드디어 한국학계에 이 발견을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발표 당일 강당에 모인 교수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슈미트 교수가 순경음의 가치를 설명하는 동안 몇몇은 고개를 저었고 일부는 아예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미 사라진 문자를 왜 되살리려 합니까? 한글의 우수성은 단순함에 있는데 복잡한 부호를 추가하는 것은 한글을 망치는 일이라며 외국인이 한국 문자에 간섭한다는 불쾌한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유나림 연구원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며 설명했지만 소용없었고 이미 그분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강당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략을 바꿔 한국이 안 되면 해외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슈미트 교수는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 국제학술지에 투고했습니다.
2024년 6월 랭귀지 앤드 링귀스틱스 인터내셔널에 논문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윌슨 교수가 트위터에 한국이 600년 전에 만든 문자 체계가 현대 언어학이 추구하는 이상에 가장 가깝다. 우리는 이제야 세종대왕의 천재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라고 썼습니다. BBC가 이 트윗을 보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프라임타임 뉴스에서 잊혀진 한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15분간 특집으로 다뤄졌습니다. 프랑스 르몽드지도 전면 기사로 다뤘습니다. 동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세종대왕이 숨겨둔 언어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기사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언론들도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놀라운 반응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바로 실리콘밸리 구글의 AI 언어 처리팀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순경음을 포함한 한글 체계를 자연어 처리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고 확장. 한글로 데이터를 처리하면 다국어 번역의 정확도가 34% 향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애플도 관심을 보이며 시리의 다국어 음성 인식 시스템에 이 원리를 적용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세종대왕은 15세기의 스티브 잡스였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해외 반응이 전해지자 한국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학자들이 먼저 움직였고 순경음 연구 모임이 만들어졌고 온라인 커뮤니티가 생겼습니다. 한 젊은 교수가 슈미트 교수에게 처음엔 선배 교수님들 눈치 때문에 침묵했지만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할 때라고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교육부도 비공식적으로 순경음 교육의 효과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몇몇 국제학교에서는 이미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학계의 냉소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셈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거절당했기에 세계로 나갔고 세계가 인정하자 한국도 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4년 9월 15일 오전 10시 슈미트 교수는 하이델베르크 연구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기는 유네스코입니다. 당신들의 연구가 한글의 가치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담당마리 뒤부아 국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연구를 6달 동안 검토했다고 했고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특별 발표회를 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10월 슈미트 교수와 윤아림 연구원은 파리로 향했습니다. 유네스코 본부 대회장에는 80개국에서 온 언어학자와 교육 전문가 5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2시간. 인류 문자 역사를 바꿀 수 있는 2시간이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슈미트 교수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1443년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00년 동안 잊혀진 순경음의 존재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실시간 시연이었는데 무대로 각국 대표 10명을 초청해서 프랑스인, 독일인, 스페인인, 아랍인, 중국인, 일본인 그들에게 자국어에서 가장 어려운 발음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라타투이라고 말했습니다. 슈미트 교수는 즉시 순경음을 활용한 한글로 표기했고 알파 발음과 특유의 비음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부호를 추가했습니다. 프랑스인이 그대로 읽자 완벽한 프랑스어 발음이 나왔습니다. 아랍 대표는 자음이 28개나 되는 단어를 제시했고 순경음과 추가 부호를 활용하자 모든 소리를 구분해서 표기하고 모음, 강세까지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5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뒤부아 국장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당신들은 세종대왕의 진짜 비전을 밝혀냈습니다. 이제 한글은 한국만의 문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발언은 즉시 세계 언론을 통해 전해졌고 CNN은 브레이킹 뉴스로 처리, 뉴욕타임즈는 한글 인류 공통 문자의 가능성을 열다라고 일면 톱 기사로 다뤘습니다. 각국 정부의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초등학교 외국어 교육에 순경음 한글을 보조도구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도 뒤따라 4개 공용어를 사용하는 싱가포르에서 언어 간 발음, 표기 체계로 한글을 채택하겠다고 했습니다. 리셴룽 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것은 언어 교육의 혁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네스코는 공식 프로젝트를 발족했습니다. 세계 언어 보존을 위한 한글 프로젝트 예산만 1,000만 유로가 책정되었으며 소멸 위기 언어 2,000개를 한글로 기록하는 대장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버드, MIT, 옥스퍼드, 소르본 3개 유수의 대학들이 한국학과가 아닌 언어학과의 정규 과목으로 한글 언어학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2사람을 청와대로 초청해 세종대왕상을 수여했습니다. 600년 만에 세종대왕의 꿈을 되살린 공로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종로의 작은 고서점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먼지 쌓인 책 한 권이 세계 언어 교육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슈미트 교수는 상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11월 슈미트 교수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순경음의 열풍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틱톡과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유네스코 발표 이후 예상했던 건 학계와 교육계의 변화였는데 실제로는 10대들이 가장 먼저 가장 뜨겁게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시작은 한국의 한 고등학생 17살 김지우 양이 올린 15초짜리 영상이었습니다. 자신의 영어 이름 펠릭스를 순경음으로 표기하고 완벽한 발음으로 읽는 영상으로 조회수는 하루 만에 300만을 넘었습니다. 순경음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생겨났습니다. 전 세계 10대들이 자기 이름을 순경음으로 쓰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K-팝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이었습니다. 한 주 만에 관련 영상이 10만 개를 넘었고 미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전 세계 10대들이 참여해 그들은 순경음을 배우는 것을 멋진 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도 뜨거웠습니다. 순경음 마스터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대학생 박준혁 씨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습니다. 5분 만에 순경음 마스터하기 영상은 조회수 2천만을 기록했고 구독자는 2달 만에 10만에서 150만으로 늘었고 댓글엔 각국 청소년들의 감탄이 가득했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들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듀오링고는 순경음 한글 코스를 긴급 개설했고 첫 주에만 50만 명이 등록했습니다. 클라우드 펀딩으로 제작한 10대를 위한 순경음 완전 정복이라는 책은 일주일 만에 매진됐습니다. 초판 3,000부가 나흘 만에 동이 났고 긴급 증쇠한 2만 부도 일주일을 버티지 못했으며 그제야 대형 출판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현장도 달라졌습니다. 공식 교육 과정은 아니었지만 영어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순경음을 수업에 활용하기 시작했고 서울의 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가르쳐달라고 조르더라고요. 순경음으로 발음 수업을 하니 효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자카르타에 사는 15살 시티 양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순경음으로 인도네시아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 4가지 언어의 발음을 정확히 구분해서 적는 영상을 올렸고 순경음 덕분에 언어의 벽이 사라진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도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5년부터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글로벌 한글과 순경음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슈미트 교수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한국의 18살 고등학생이 보낸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세종대왕님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슈미트 교수는 변화는 항상 젊은 세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600년 전 세종대왕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 편지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2025년 10월 9일 한글날 슈미트 교수는 새벽 5시에 숙소를 나왔습니다.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광화문 광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엔 특별한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동이 틀 무렵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학생 10,000명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그들의 손엔 모두 같은 책 완전한 한글이라는 제목의 새 교과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행사가 시작되었고 대통령이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부로 대한민국은 600년 전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의 완전한 모습을 되찾습니다. 순경음을 포함한 확장 한글을 공식 문자 체계에 포함시킵니다. 광장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늘엔 한글 글자 모양을 이룬 드론 1440세대가 날아올랐습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1443년을 기념하는 숫자였습니다. 드론들은 하늘에 거대한 글자를 그렸습니다. 세종대왕의 꿈 3개의 문자로. 세종대왕 동상 앞에 새로운 비석이 공개됐습니다. 거기엔 순경음을 포함한 완전한 한글 자모가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 10개 국어로 인류의 모든 소리를 담는 그릇 한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 세계 20개국에서 온 학생 대표들이 무대에 올랐고 그들은 각자의 언어로 인사를 한 뒤 순경음 한글로 적은 팻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발음으로 서로의 언어를 읽어주었습니다. 프랑스 학생이 일본어를 일본 학생이 아랍어를 아랍 학생이 스페인어를 순경음 한글로 읽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10,000명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윤아림 연구원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종대왕님 600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당신의 뜻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한글은 한국만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문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 슈미트 교수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 혼자 섰습니다. 2년 전 처음 그 낡은 책을 발견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석양빛에 물든 동상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왕님, 이제야 당신의 위대한 설계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광장엔 여전히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순경음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600년 만에 되찾은 보물을 손에 쥔 사람들의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2026년 봄 슈미트 교수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첫 순경음 수업을 참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3학년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칠판엔 순경음을 포함한 완전한 한글 자모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영어 단어를 하나씩 적으면 아이들이 순경음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플라워를 플라워로, 빅토리를 빅토리로 아이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처음부터 당연한 것처럼 순경음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죽은 깨가 있는 귀여운 여자아이가 손을 들고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단어를 순경음으로 혼자 적어 보였는데 완벽한 표기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5년 경력의 영어 교사였는데 순경음을 도입한 후 아이들의 발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했습니다. 학교를 나와 거리를 걷는데 곳곳에서 순경음이 눈에 띄었습니다. 카페 간판, 버스 정류장 광고.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슈미트 교수는 윤아림 연구원과 함께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두 사람은 지난 3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윤아림 연구원이 처음엔 믿지 못했다고 사라진 글자를 되살린다는 게 정말 가능할지, 설령 되살린다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일지 확신이 없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안다고 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빛을 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 일은 단순히 잊혀진 글자를 되살린 게 아니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인류를 위해 설계해 놓으신 선물을 우리가 겨우 포장지를 벗겨낸 것뿐이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기 전날 슈미트 교수는 혼자 광화문을 다시 찾았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순경음, 자모, 그 앞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아이들에게 순경음을 가르치는 부모들.
그는 조용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7년 동안 언어학을 연구하며 수많은 문자를 만났지만 결국 자신의 인생을 바꾼 건 한글이었습니다. 한글이 그를 변화시켰고 이제 한글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빛들이 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네덜란드의 한 교실에선 순경음으로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학생들은 순경음 한글로 중국어와 말레이어를 동시에 익히고 있고 멕시코의 언어학자는 소멸 위기에 원주민 언어를 한글로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빛은 꺼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종로의 낡은 서점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먼지 쌓인 책 한 권 단돈 3만 원 그리고 6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세종대왕의 꿈. 그 꿈을 발견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독일에서 온 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든 건 결국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가 함께 그 꿈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로 응원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 감동 실화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